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부동산 괴담이 진짜였다. 자,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첫 번째 괴담이 이런 거였죠. 서울 국평 보유세가 매년 4천만 원이다. 뭐 실제로 뭐 50억이면 5천만 원, 뭐 40억이면 4천만 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오늘 서울의 국평 보유세가 매년 4천만 원. 그러면 뭐 내가 내 집에 살면서도 매월 300만 원 이상이죠. 300,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나요? 300만 원 넘는 월세를 내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조금 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이런 속보가 터졌습니다. 자, 결국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상당한 좀 그 영향력을 뭐 갖고 있다라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올린다 말만 있었는데 결국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부가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걸로 오늘 속보들이 막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 난리가 났고,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진짜로 괴담이 현실이 됐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요걸 한번 계산 산식을 갖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깎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가 지금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깎아주는 거죠. 요것도 이제 깎아주는 건데, 산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공시가가 그냥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다. 자, 그러면 30억이면 여기에다 뭐 세율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30억에다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12억을 이렇게 빼주죠. 그럼 30억짜리가 18억으로 보아집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깎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18억을 그대로 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6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8억이었던 과세 표준이 60%를 하면 10억 8천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40%를 그냥 깎아주는 거죠. 그럼 원래는 공시가 30%의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기본공제 12억 깎아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40% 깎아주고, 그러니까 30억짜리가 갑자기 10억 8천이 된 거죠. 이 10억 8천에다가 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깎아주는 것을 낮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을 하고, 지금 나온 얘기들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공제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할 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12억이 아닌 다주택자들처럼 9억만 기본공제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에다가 기본공제를 9억까지만 해서 대충 한번 산식을 따져보면, 공시가가 똑같은 30억이지만 기본공제가 30억에서 12억이 아니라 9억만 깎아주면 과세 표준이 21억이 됩니다. 근데 이 21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을 하죠. 그러면 60%는 40%를 깎아주는 건데 80%를 하면 20%만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21억에다가 80%를 곱하면 1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공시가가 30억에서 과표가 16억 8천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나온 얘기들은 지금 3주택 이상의 이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초고가 주택에 관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요 세율을 지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10억 8천이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1%의 뭐 일단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 10억 8천이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면 한 16억 8천 정도 됐잖아요. 16억이면 25억 이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20억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가 됩니다. 아까는 1%였는데 지금은 2%죠. 과세 표준도 아까는 1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6억이 좀 넘습니다. 그럼 16억이라고 하더라도 2%를 대충 적용하면 3,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하느냐 80%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는 1%를 하나는 2%를 적용하고 이게 또 더 커진다 그러면 뭐 3% 4% 가면 더 하겠죠. 어쨌든 간에 한쪽은 그냥 60%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과세 표준하고 이런 게 기본공제가 좀 달라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올라오면 3,200만 원 무려 종부세가 3배 넘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아파트별로 세액 증가 지금 시뮬레이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잠깐 살펴드리면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서초에 뭐 아리팍 뭐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자, 전부 다 지금 국평 84타입의 종부세를 계산해 봤더니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해가 21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자, 그래서 올해가 2,300만 원이에요. 와, 올해도 어마어마하죠. 2,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뭐 이렇게 공시가 뭐 올라가는 거 이런저런 것들 거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오늘 보도들 쏟아진 걸 보면 대략 한 3,9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3,900만 원이면 실제로 지금 4천만 원이잖아요. 아니 이게 괴담이 아니었어? 실제였어? 아니 뭐 50억짜리는 50억 내고 40억짜리는 4천만 원 낸다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 국평이 내년에는 종부세가 3,900만 원. 3,900만 원이면 정말 뭐 매년 300만 원 이상 매월이죠. 매월 300만 원 이상을 내가 내 집에서 월세로 내고 사는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담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국평이 올해 1,900만 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400만 원.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구간이 달라지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미안 대지 팰리스 국평 같은 경우에도 올해 1,500만 원이었던 게 내년에 2,900만 원이면 와 거의 3천만 원. 자, 강남의 레드펠 뭐 와 정말 3천만 매년 3천만 원. 사실 뭐 아무리 레드펠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3천만 원 내는 건 좀 버겁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치 음마 지금 국평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여기도 더블로 뛰는 딱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실중앙 5단지 국평 같은 경우에도 송파의 대장이죠. 올해 1,300만 원이었던 게 내년에 2,600만 원. 대략 여기도 2배 가깝게 올라가는. 모두가 뭐 2배 또 많게는 거의 뭐 3배 가깝게도 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결국은 그 구간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괴담도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와
다주택자가 아니었어? 아니 다주택자들 뭐 82.5% 양도세 이것도 지금 충격적인데 이제는 1세대 1주택자 아까 뭐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1세대 1주택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다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이 난리인데 자 양도세가 4배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양도세가 4배가 뛸 수가 있어? 아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세금 상한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세율 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50%에서 200%에서 뭐 300%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뭐 이제 세 부담 상한 뭐 이런 거에도 지금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양도세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세 부담 상한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아예 그냥 4배가 뛸 수 있다. 이거 괴담이지.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세대 1주택자들 양도세가 한 방에 4배가 뛸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자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10억 한도를 지금 설정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법안은 지금 평생 2억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생 2억 한도는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약에 수정한다 그러면 지금 10억 한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억 한도를 설정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증가하냐? 정말로 이 10억 한도 때문에 4배씩이나 증가를 하는 거냐? 요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요건 사례를 제가 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샀을 때가 10년 전에 한 18억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뭐 지금 양도를 이제 팔았는데 65억이다. 그러면 대충 47억 정도가 남은 거죠. 자, 그러면 47억인데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10년 동안 거주를 했으면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8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지금 양도소득세가 한 2억 8,400, 뭐 지방세까지 합쳐도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한 2억 8천, 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양도세가. 3억이 조금 안 되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지금 뭐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이런 거에는 10억 한도 이런 게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65억을 55억으로 조정해서 지금 10억 한도를 지금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10억 한도를 걸고 그래서 했을 때 그래서 양도 차익을 47억에서 37억으로 바꿔서 10억 한도가 있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장특공 뭐 이런 것들 없이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과세 지금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양도세가 12억 3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 13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그냥 나름대로 제 방법으로 계산했고 지금 오늘 뉴스 뭐 신문 방송들에서 뭐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한 것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산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한 것도 대략 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13억 정도 뭐 요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산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뭐 이러면 3, 4, 12 그러면 12억만 4배만 해도 12억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4배가 넘죠. 그래서 3억짜리 3억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이제 13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4배씩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7월 부동산 괴담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보유세가 뭐 지금 국평이 뭐 4천만 원씩 낼 수 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매월 300만 원 이상씩 월세를 내고 산다고? 실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지금 다 이야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뭐 무슨 4배씩 뛴다고? 말이 돼? 어떻게 4배가 뛸 수 있어? 요것도 진짜였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고가 동네들이 난리죠. 고가 동네들이 뭐 지금 다들 특히나 1세대 1주택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오늘 10월 4주차 주간 동향이 나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이 아파트 가격 동향은 대충 아파트 호가 동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거래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집주인들이 호가를 엄청나게 낮추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0.27에서 0.25로 이렇게 지금 낮춰놓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추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꺾여가고 있는 게 지금 0.30이었던 게 지난주에 0.27로 꺾이더니 이번 주에는 0.25까지 이렇게 뭔가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가 아파트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 0.19, 뭐 0.11, 그 다음에 0.10 그러던 게 이번 주에는 0.05예요. 그래서 0.20이었던 요따고 지금 이렇게 해보면 대충 한 4분의 1토막 정도 난 건가요? 뭐 지금 지난주보다도 완전 반토막이 났죠. 0.1에서 0.05, 그 다음에 0.2에서 0.05, 전부 다 뭐 4분의 1토막, 반토막 요런 지금 상황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0.35에서 0.21, 0.18, 0.16, 0.10, 0.07까지 전부 다 지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도.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0.34, 0.32, 0.29, 0.20까지 여기도 쭉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0.19, 0.17, 0.13까지 여기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뭐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용산까지 해서 고가 아파트 동네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서울 전체적으로도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청담 리엘 같은 뭐 강남의 신축 작년 11월에 입주한 이런 한강변에 있는 이런 대장 아파트들도 실제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청담 리엘도 2월 달이 마지막 거래였어요. 2월이 마지막 거래였고 3월, 4월, 5월, 6월, 7월 말인데 지금 7월까지 5개월 동안 거래가 지금 없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고가도 67억 8천, 68억까지 갔던 게 마지막 거래가 지금 4억이면 대략 한 14억 정도가 하락해 있는데, 지금 호가는 35층 중에 고층이 7월 30일 오늘자 확인 매물로 52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8억까지 갔던 게 실거래는 54억까지 내려와 있고, 54억 거래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데 호가가 52억까지 내려가 있는데도 뭐 지금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보셨지만 보유세가 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 내가 사도 그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와, 감당하기 어렵다. 뭐 50억이면 한 5천만 원 내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시세의 1%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세의 1% 가까운 지금 보유세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다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68억까지 갔던 게 52억이면 무려 16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29일 어제 확인 매물인데 34층 중에 중층인데 51억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층은 51억까지도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7억 정도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50억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68억이 50억이면 대략 한 18억 정도를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지금 강남에 그것도 한 1300세대나 되는 한강변에 있는 이 청담 리얼 작년 11월에 입주한 완전 초신축, 이건데 지금 이 난리가 지금 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34평
43억까지 갔던 게 36억 9,500 지금 그것도 1층이어서 그런 거냐? 또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보시면 이미 호가들은 이렇게 37억 5천에서 또 7천 낮춰서 36억 8천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더 내려가 있는 거죠. 1층보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4층 매물이 36억 7천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층 중에 고층인데 36억 5천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층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지금 호가들을 뚝뚝뚝뚝 낮추고 있고 자 결국 43억까지 갔던 게 36억 5천이면 거의 6억 5천 결국 뭐 한 7억 정도 가깝게 그것도 고층을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지금 7월 28일 확인 매물인데 지금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시현대 11차 61평 같은 경우에도 128억까지 갔던 게 105억으로 23억 지금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는데 호가도 보면 지금 뭐 100억 딱 턱거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105억에 내놨던 것을 5억을 호가를 낮춰서 결국은 100억에 딱 턱거리고 또 뭐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뭐 이렇게 호가들을 낮추고 있으면서 뭐 아파트 가격 동향, 아파트 호가 동향인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도 결국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97억, 13층 중에 고층, 13층 중에 뭐 9층이 97억 매물들이 있습니다.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97억, 100억이 무너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층 중에 고층이 92억 매물도 있고요. 13층 중에 고층에 90억 매물도 있습니다. 설마 90억도 무너질까요? 결국 13층 중에 중층은 88억까지 내려가 있고요. 13층 중에 10층이면 고층인데 86억 매물도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13층 중에 고층이 85억까지도 내려가 있고요. 자,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이 84억 9천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뭐 12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누가 봐도 호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급급매로 호가를 낮추고 급급매 경쟁을 할 정도로 계속 호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이 강남 지금 동향이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지금 뭐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7월 부동산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야 보유세가 어떻게 국평을 4천만 원을 내? 뭐 말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그것도 뭐 양도세가 어떻게 갑자기 4배씩이나 뛰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야말로 괴담이지.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이 괴담이 지금 곧 이제 뭐 시행만 앞두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뭐 대통령령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결정하면 이건 금방 갈 것 같고요. 지금 뭐 입법들도 몇 개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도 당정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이 실제 참석을 해서 지금 뭐 정부 여당하고 지금 정부가 이 입법화를 위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결국은 뭐 이게 괴담이 아니라 이제는 뭐 시행하고 입법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괴담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찌라시처럼 돈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찌라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제는 찌라시도 아니고 괴담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곧 시행되고 곧 입법화된다. 자,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예고편 보고도 놀라서 다들 막 집값 막 뭐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막 팔고 있고 뭐 다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시행되고 입법화되면 뭐 집값 대폭락 이거는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